네, 공제 단계부터 종합소득세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결손공제 화면에 들어오면은 일단 제일 위에 종합소득 금액 결손금 2월 결손금 명세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일단 다시 불러오기를 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화면 하단에 또 금액이 하나 펼쳐지는데요. 표가 하나 펼쳐지는데요. 여기에서도 다시 불러오기를 하고서 이제 저장을 한번 해줍니다. 근데 2월 결손금 명세서 요 아래 펼쳐지는 내용에는 전년도나 그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어서 2월 시킨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결손금은 이지샵에서 신고를 해오셨던 분들은 전년도 결손금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불러오지 않는 경우라면은 직접 작년도 2월 결손금 명세서를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서류를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찾아보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안에 있는 2월 결손금 명세서라는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지샵에서 신고하셨던 분들은 신고서 자동 생성 과거 세무 신고 내역 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를 해주신 다음에 소득세 신고서 클릭을 했을 때 13페이지에 요 2월 결손금 명세서가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렇게 2월 결손금 명세서를 보면은 500만원 발생을 했고, 200만원은 그 전에 공제가 됐었고, 100만원은 작년에 공제를 받았다. 그래서 잔액이 200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내용을 이제 2월 결손금 화면에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실 때에는 그 소득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 그 결손금인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인지를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20년도에 발생했었던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입력을 하면은 얼마가 발생을 했었고 작년도에 공제된 금액이 있었으면은 작년까지 공제된 금액이 있었으면은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2월 결손금 잔액이 나오고요. 올해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은 단기 공제액에다가 금액을 입력을 하고 저장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올해 단기 공제액으로 이제 반영을 한 금액이 이렇게 상단의 뷰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발생한 소득에서 2월 결손금이 이렇게 공제가 돼서 이제 결손금 공제 후에 금액이 얼마 있는지 이렇게 위에 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드린 거는 전년도에 2월 되었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아래쪽 표에다가 입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번 연도에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을 했고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올해 발생한 결손금에서 일단 공제를 시킨 다음에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은 전년도 이전에 그 결손금에서 2월 시킨 공제금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단기 공제에 금액을 입력을 하는 거는 이제 올해 요 소득 금액을 한도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올해 요 소득 금액에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금액이 있으면은
그 금액에서는 또 2월 결손금 공제를 못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를 쓴 그 사업소득 금액 내에서만 올해 2월 결손금 공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손공제 화면이 지금처럼 이렇게 위아래 표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소득 한 개만 있는 유형으로 진행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런 분들은 사업소득에서 지난 10년간 2월 결손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뜨고 여기에 예, 아니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요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예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기 또는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을 텐데 요 초록색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팝업 창이 뜨니까 요 팝업 창에서 2월 결손금이 있으면 기재를 하고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소득공제 화면입니다. 소득공제 화면에는 일단 부양가족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본인은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외에 부양가족으로 이제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빈칸에다가 이제 맨 아래줄 빈칸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기재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공제 대상 안내 버튼을 누르면은 공제 대상 어떤 분들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다른 부양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도 무조건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직계 존속이냐 자녀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요건이 다른데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라는 이런 나이 요건도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소득금액 초과 여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100만원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예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이다 라고 하면은 그분은 지금 신고하시는 납세자 분의 기본 공제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양가족의 소득이 있으시면은 예로 선택을 하되 기본에는 체크를 풀고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값으로는 아니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녀자 본인이 여자이시고 뭐 배우자나 다른 부양가족이 있으면은 부녀자의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장애인 여부 그리고 만 70세 이상인지에 해당하는 경로우대 그리고 자녀의 요건 만 7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인지 여부까지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추가 공제에 대한 공제 요건은 공제 대상 안내창에서 각각 다 확인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꼭 반드시 이 요건 확인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소득공제 자료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 내용을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칸을 그 금액 칸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창이 나오니까 얼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기재를 해줍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 공제 납입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금액 한 클릭을 해서 언제 가입했는지 선택을 하시고 또 1년간 불입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하나만 있으신 사업자분들은 지금 이렇게 저처럼 두 줄로 기재가 된 소득공제 화면이 나올 건데요.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입력하셔야 되는 사항이 좀 더 많다고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기재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뭐 직장 가입자로 납부한 건강고용보험료, 뭐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런 부분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입력하는 화면이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공제 화면에 입력하시는 거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했었던 금액 그대로 다시 한번 넣어주셔야 됩니다. 연말정산을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넣어주시지 않고 아예 안 넣고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런 연말정산 할 때 돌려받았던 금액을 다시 토해내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즉 지금 소득세 신고하는 거는 예전에 연말정산했었던 근로소득 내용도 다시 사업소득이랑 합산해서 정산하는 과정이니까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신용카드 입력을 하실 때에는 만약에 사업과 관련해서 썼기 때문에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을 했었던 금액이 있으면은 그 금액은 뺀 금액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없으신 분들 중에는 또 성실사업자 여부 체크하기라고 화면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실사업자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의료교육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돼서 추가로 공제사항을 넣으시려면은 반드시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조건 체크해보기 클릭하셔서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성실사업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관할 세무서에 한번 물어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 잘 모르시면은 아니오로 하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납부세액 화면이 나오시는 회원분들도 있고 세액 감면 공제 가산세 화면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기납부세액 화면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세액 화면이 나오면은 여기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되었던 금액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즉 이제 본인에게 발생한 사업소득이 3.3% 프리랜서 소득인 경우에 이 사항을 입력을 하실 게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3.3% 원천 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조회를 해주신 다음에 원천 징수되었었던 사업소득에 대해서 그 상대방 지급한 업체 정보 입력을 하시고 소득세를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보시면은 이렇게 징수 의무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소득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기납부세액 명세서라고 해서 중간 예납세액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고지가 돼서
11월이나 2월에 중간 예납세액 납부하신 분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보시거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중간 예납세액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확인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다 한 번씩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소득을 하나만 신고하시는 회원분께서는 이렇게 맨 왼쪽 칸에만 확인하기 버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그 내용을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추가로 넣을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확인하기 버튼은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확인을 다 하셨으면은 이제 가산세 명세서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요 가산세 명세서는 이제 기재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 안내문을 보셔도 어떤 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나와 있을 건데요. 복식부기 의무자 혹은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데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는 소득이 있으면은 그 금액은 무신고 가산세 또는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을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복식장부 이용하시는 분들은 추계소득가산세 계산하기 버튼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 무신고 가산세 또는 무기장 가산세가 이제 계산이 돼서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에 가산세 대상인데 요 추계소득 가산세가 자동으로 기재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직접 기재를 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가산세 같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요것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적용을 해주시는데, 무신고 가산세는 또 신고납부세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 수익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칸에다가 이제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거를 넣어 주셔서 가산세가 얼마로 나오는지 보신 다음에 가장 큰 걸로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는 방식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무신고의 무신고 납부세액 쪽에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뺀 금액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산출세액이라고 하면은 요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에서 오른쪽 상단 산출세액 확인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금액이고요. 기납부세액은 요 기납부세액 단계에서 입력을 했던 소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요 소득세 합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요 세액공제 신청서에서 적용을 한 금액, 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이 있고요.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공제 화면에서 또 세액공제 사항들
초록색으로 기재된 금액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액감면은 세액감면 신청서에서 작성한 금액이 있으면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 기준금액을 입력하면 20% 곱해서 가산세가 계산이 되고요. 수익금액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추계신고하는, 즉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한 그 수익금액이 얼마인지를 이 기준금액 칸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10,000분의 7만큼 또 가산세가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무기당 가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산출세액에다가 추계신고하는 이제 소득을 소득금액 기준으로 이제 넣어주시는 건데, 산출세 곱하기 종합소득금액 분의 추계소득금액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 확인하는 방법은 산출세액은 오른쪽 상단에서 확인하시고요. 종합소득금액은 결손공제 화면 들어가셔서 요 결손금 공제 후의 소득금액 요거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계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소득합산 사업장별 소득합산 쪽에 가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기재를 해 놓은 거에 소득금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산세 명세서 확인하셨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 보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다시 불러오기를 해서 저장하기를 해줍니다. 여기 상세 보기 클릭을 하면은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어떤 사항이 기재가 돼서 금액이 계산이 된 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지 요 레포트가 작성이 되는 거니까 저장하기 하시고 상세 보기 눌러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 신고 바로 가기 클릭을 하면은 신고서 자동 생성해서 종합소득세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하시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